24일 감소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다시 증가했습니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587명, 인천 신규 확진자는 120명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가 인하대 재정 지원 대상 탈락을 예고한 뒤 인천 지역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까지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현대와 이른바 광역화 현안이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뒤에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회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여름 고온 현상 때문인지 지역 주택가에까지 미국 흰불나방 유충과 같은 돌발해충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7명 발생해 일주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 49명, 안산 47명, 수원 4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82.9%로 전날과 비슷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30%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3.2%로 전날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2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명 발생했습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63명이었는데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미추홀구 노래방과 관련해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입니다. 부평구의 건설 현장도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5일 기준 인천 지역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100%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6.9%,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67.5%입니다. 인천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일주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이 발생할 시에는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지역 내 극심한 반대가 계속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대책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시민협의회까지 구성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와 이른바 광역화 현안이 새 변수를 맞았습니다. 부천 각 지역 대표 25명이 포함된 시민협의회에서 내부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정권 주민은 광역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 대표들은 적절한 대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지난 6월 말 처음 꾸려진 이후 현재까지 3번째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고 26일 예정됐던 회의도 일단 연기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회의 방식이나 참여 문제 등을 두고도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회에서 오정권역께서 참여하신 분들 의견은 그래, 니네 회의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요식행위처럼 하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라고 이제 결론은 그쪽으로 낼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민협의회 첫 구성 때 공개된 운영 규정안입니다. 당시 협의회 기능에 광역화 추진과 사업비 조달 방안이 사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지역별 시민 대표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오정동 주민들은 장기간 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인 만큼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애초에 광역화를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부 무시하고 계속 요식행위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 지역 주민이니까 많은 걸 얘기를 할 수뿐이 없죠. 힘들어도 오정 지역의 사람들을 가능한 이해를 시키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시민협의회를 꾸릴 당시 오정 권역에서 부천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재로서는 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갈등에 대해 부천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만 제공할 뿐 운영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80만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시민협의회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소각장 현대화를 위한 논의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하대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도 탈락했는데요. 인하대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진단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 이번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인하대학교가 교육부가 진단한 일방 재정 지원 가결과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그 말 그대로 일방 재정 지원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단의 객관적인 정량 평가에서는 인하대학교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나 그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인 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거든요. 저는 우선 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하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는 2018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뒤에 그 1년 뒤인 19년에 성과 평가에서도 최종 A 등급을 받았거든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수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던 학교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인하대학교의 교육 과정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구나 교육 과정 중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여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 그 어떠한 답변도 또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 학생들은 오히려 운영을 잘못한 학교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도록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교육부에 과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진단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교육부가 지역을 납득시키려면 이번 진단의 구체적인 결과 내용과 또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하대학교가 만약에 그 미선정될 만한 학교였다고 하면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항목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대학 측에 알려줘야지 미진한 항목을 대학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기존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미선정 대학에게 무엇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일관하면서 대학의 기본 역량을 높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하대학교는 불과 지난 5월 달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주관 평가인 그 에이스 플러스 사업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공학 인증을 비롯해서 각종 학과별 그 세계적인 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교육과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구성원 전체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항의 집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방금 막 그 시위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뿐만 아니라 이제 광화문이나 그런 기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교내에서는 이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잠바를 대강장 의자에 하나씩 이렇게 걸어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러한 학과 잠바 시위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인하대는 이번 진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이 내용 등을 종합해서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남은 기간 어떤 지점에 집중해서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 인하대학교의 미선정 결과는 단순한 대학 하나의 그 국가지원 사업에서 탈락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천 지역의 대표 대학이 그리고 건실한 명문 사학이었던 인하대학교가 그런 국가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뛰어난 성과들을 단숨에 부정당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인하대학교가 인천의 대표 대학으로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지역사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정계 인사들에게 해당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번복하고 이의 신청을 수용해라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평가 기준과 그 결과 근거를 투명하게 교육부가 공개해서 왜 인하대학교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서 집회 등을 통해 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교육부가 마련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인하대가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는데요. 인천시의회가 이번 결과에 바탕이 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재검토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의원들은 25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하대는 교육부 주관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수도권 14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인천 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는 교육부 진단평가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부 진단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인하대의 이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지역 정치권도 인하대 일반 재정 지원 대상 탈락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소수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하대에 대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인하대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중간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24일 교육부가 인하대를 폄훼했다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당은 온 힘을 다해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의 명확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24일 인하대 총장 일행을 만나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하대는 항공과 바이오 등 인천 지역의 핵심 앵커 교육기관이라며 흔들림 없이 인천시와 인하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방 유충들에게는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한 주택가에선 갑자기 나타난 나방 유충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 담벼락을 따라 애벌레가 꿈틀거립니다. 빌라 출입구 바로 옆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는 애벌레 수십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요. 유충들은 나무에서부터 담벼락을 따라 건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유충들이 건물 외벽과 창문, 주차된 차량 등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도 간간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6년째 있는데도 올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겪는 일이라서. 애벌레의 정체는 미국 흰불나방 유충. 보통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해 10월 초까지 유충 형태로 활동하며 나뭇잎을 갉아먹습니다. 이로 인한 수목 피해는 물론 유충이 인체에 닿을 경우 피부병이나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미국 흰불나방 유충 같은 돌발 해충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열대에서 주로 살고 있는 곤충들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갑자기 증식해서 여러 숲의 생태계와 또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곤충들이 많은데 주홍날개 꽃매미나 미국 선녀벌레 그런 곤충들이 좀 대발생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매달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충 발생을 전부 막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봄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방 차원에 있어서 병해충 방제를 일제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시기, 특히 요즘 시기에는 병해충들이 돌발 해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20 내지 한 달 범위 내에 주기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양구는 해충 피해가 접수되는 즉시 방제에 나서고 있다며 해충 발견 시 구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